다음 소식입니다. 한국GM 부평공장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노조는 열악한 고용 여건과 과도한 업무가 그를 사지로 내몰았다며 한국GM 측을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재패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기자 먼저 사고 경위부터 짚어볼까요? 네, 지난 토요일이었죠. 그러니까 지난달 30일 오전 8시쯤 한국GM 부평공장 도장부 사무실에서 47살 A씨가 쓰러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A씨는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안타깝게도 숨을 거뒀습니다. 예. 경찰은 A씨의 시신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는데요. 국가수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 같다는 1차 구조소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노조 측에서는 열악한 고용 여건과 과도한 업무를 이 사망의 원인으로 꼽았는데요.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네, 이제 3일 한국GM 비정규직 지회가 한국GM 부평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제 한국GM이 경영난을 겪었고 이 과정에서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여러 차례 보도해드린 바가 있잖아요. 특히 해직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복직을 촉구하며 2년째 노숙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도 저희가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습니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해 9월 한국GM이 부평 2공장을 2교대에서 이제 1교대로 축소를 했습니다. 당연히 인력 축소가 불가피했고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약 150명이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고인이 된 A씨는 2006년부터 한국GM 부평공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일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는 1교대 축소 당시에 계약 해지되진 않았지만 그 3개월간 순환휴직을 하고 2019년 1월부터 격월로 무급 휴직을 해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달 일을 하면 한 달은 무급으로 쉬는 이런 일을 해왔던 거예요. 가정에 있는 가장으로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한 이런 상황인데 이런 와중에 11월에 이제 일을 하는 달이라 이제 일을 했는데 11월 한 달간 그러니까 11월 30일 날 사망했으니까 11월 한 달간 일을 한 건데 11월 한 달간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 이제 내년 1월에 축소됐던 이제 부평 2공장이 다시 2교대로 확대될 계획인데 A씨가 이제 도장 관련 숙련공이었어요. 때문에 이에 2교대 확대를 앞두고 미숙련자들을 이제 교육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이 교육이 겹치면서 한 달 내내 쉬지 못하고 이제 일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이제 일이 힘들지만 이제 비정규직으로서 언제 계약 해지될지 모르는 이제 또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때문에 꾹 참고 일을 했다. 라는 이런 주장을 노조에서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같이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참하게 계약 해지된 상황을 또 목격하기도 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본인도 격월로 무급 휴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렇게 언제든 잘릴 수 있다는 이런 스트레스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이런 힘들어도 쉴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계속됐다는 거죠. 현재 주 52시간이 시행되고 있는 이런 노동 정책으로만 놓고 봐도 참 납득하기 힘든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요건들이 A씨의 이제 심근경색을 불러온 어떤 주요한 원인이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노조의 주장인데요. 노조의 입장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오히려 며칠 전부터도 그랬고 출근 당일날 아침에도 가슴 통증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이런 전조 증상이 있었던 환자인 이 친구가 왜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쉬지 못하며 사고 당일날까지 출근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잔인한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규명해야 고인도 편안하게 눈을 감고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정말 가슴 아픈 상황인데요. A씨가 도장훈련 숙련공이라서 이 교육 과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하죠. 네, 그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고인이 된 A씨가 이제 숙련공으로 비숙련공들을 교육을 했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도장 업무를 하려면 당연하게 상식적으로 마스크 또는 이제 방독면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현장 동료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교육을 받는 노동자들은 방독면을 썼는데 교육을 하는 A씨는 방독면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그 이유는 이제 교육을 하려면 이제 말을 해야 하는데 이런 교육을 하다 보니까 방독면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도장 교육을 하면서 공기 중으로 배출된 각종 이런 유해 물질에 A씨가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런 주장인데요. 이런 상황이 A씨의 사망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라는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노조의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 부분도 직접 인터뷰를 한번 보시죠. 한 대 스프레이 작업을 하고 나면 다음 사람을 위해서 신나를 뿌려가지고 이것을 다 씻어내립니다.
그리고 제대로 이게 안 시키니까 에어를 뿌리게 되는데 에어압 때문에 신나나 각종 유해물질은 전체적으로 비산되는 조건에서 본인은 보호구조차 착용하지 않은 채, 왜냐 그러면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얘기를 해주고 코멘트를 해야 됐기 때문에 15분 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할 노출 기준치가 150ppm인데 저희 예상 키로는 최소 10배에서 수백 배까지 노출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심장에 이상을 일으킵니다. 네, 11월 한 달 동안 정말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왔고 근무 환경도 굉장히 열악했던 것 같습니다. 유가족들도 이날 한국GM 부평공장을 방문해서 짐을 챙기고 그랬다고 알고 있는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까? 네, 그 유가족들은 이제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제 아버지이자 남편인 고인의 유품을 챙기기 위해 한국GM 부평 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발걸음을 옮기는 동안 이제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는데 참 보는 저도 가슴이 참 많이 아팠는데요. 유가족은 노조 그리고 이제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 유가족들은 장례 절차까지 미룬 그런 상황인데요. 이와 함께 한국GM에게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조치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루아침에 남편과 아버지를 잃게 된 건데요. 유가족과 노조의 요구에 대해서 한국GM 측의 입장이 궁금하네요. 네, 우선 한국GM은 고인에 대한 애도를 표한다고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현재 사망사고를 두고 그리고 경찰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에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계획 중인 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GM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소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재필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 기자 수고하셨습니다.